10월 13일 일요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는 16일 이제 실시가 되는 재보궐선거, 이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격전지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가장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금정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아마 앞으로 이 국정 방향에 큰 이 흐름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금정구청장 이 선거를 놓고 이재명, 조국, 문재인이 또 설치고 나섰습니다. 문이조,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고 나서는 것은 자폭 아니냐. 문재인, 조국이 부산을 어떻게 부산 시민들을 우롱해 왔고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고 부산을 창피하게 했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희조, 이 사법리스크 곧 구속되어야 될 이 세 사람이 또 부산 이 선거, 금정구청장 선거를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금정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한동훈은 어제 부산을 찾아서 하루 종일 제가 부산 금정 주민 모두를 만나겠다라는 각오로 4km를 걸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0km 가까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포역에서부터, 지하철 노포역에서부터 온천장역까지를 걸었고, 또 그 이외에 금정 이 곳곳을 다니면서 하루 만에 10km 가까이를 걸으면서 금정 주민 모두 만나겠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부산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계시는 분들과는 매일같이 수많은 통화를 합니다. 부산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부산의 민심, 문희조 심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좀 했다. 당정 갈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대란 부분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동훈이 부산과의 인연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부분, 이 한동훈이 자신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라고 했고,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 의료 대란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아직도 한동훈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는데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동훈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낙동강 벨트 부산에서 이 문희조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문희조는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론으로는 물론 법적인 처벌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처벌에 앞서서 국민 여론이 먼저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계기가 왔습니다. 재보궐선거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조국이 예정했던 대로 이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 사실은 짝짝꿍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전남에서 영광, 곡성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이 사전투표에서 불법 운동을 저질렀다, 조국이 이재명에게 항의하고 이러는 것 전부 쇼입니다. 조국은 사실은 영광 거기 군수에서, 영광 군수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조국 혁신당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국이 구속되는 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 국회 교섭단체 지금 20명이 기준입니다. 현역. 이거 10명으로 낮추라. 그래서 자기가 구속된 이후에도 조국 혁신당이 존속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조국 혁신당 이 대표로 누구를 하느냐, 그런 사람 지금 영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리 부리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입니다. 이건 박빙의 승부다라고 하니까 조국이 내일 부산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원해 달라고 이재명이 부탁을 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명을 내놓고는 금정구청에, 구청장 선거에 쇼를 벌였습니다. 무슨 부산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무런 전략도 없습니다. 계속 부산의 발전 부분,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목만 잡아왔습니다. 부산만 무시하고 이 부산 시민만 계속 능멸해 왔습니다. 조국 입시 부정 마찬가지고 지금 경남 진해에 있는 자기가 약속을 했던 그 사학재단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기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는 11월 구속됩니다. 조국은 입시 부정으로 구속이 됩니다. 부산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의료시설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황제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이런 조국이 이재명 다음 달에 2가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중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런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놓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 다른 자기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쇼를 벌이면서 장난질을 쳤습니다. 선거를 놓고 또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또 사기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다음 달에 위정교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국은 그 입시 부정은 11월을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다음 달을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대법원의 기존의 이 재판 기일을 보더라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판결이 나오면 조국은 바로 구속입니다. 문재인은 그러면 왜 나타나지 않느냐? 문다의 음주운전 때문입니다. 이 문다의 음주운전이 없었다면 문재인까지 또 나섰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에 나와서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자기 딸 문다혜가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르는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계속 검찰 탓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면 법원에 가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바뀌질 않습니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재판, 본인들의 재판 모두 판사들이 판결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검찰 탓을 합니까?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검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게 무슨 지금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결정한 겁니다. 문재인, 문다혜 음주운전 때문에 나서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문재인까지 나선 꼴입니다, 지금. 조국이 내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원하겠다. 이거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민주당의 김영배가 이게 금정구청장 선거가 전 구청장의 유고로 이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업무 도중에. 그래서 지금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때문에 엄청난 억수로 많은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서 되겠느냐. 이런 폐륜적인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또 쇼를 벌입니다. 김영배는 부산이고 금정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고 실수했다, 죄송하다, 민주당에서는 징계하겠다,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선거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될 겁니다. 이 지금 금정 주민들, 부산 시민들을 계속해서 우롱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산 시민들이 쏘가 넘어가겠느냐, 이런 또 우롱을 부산 시민들이 용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였어요.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다음 달에 이제 중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금 무슨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은 다음 달에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위정교사 증거가 다 녹취록이 나와 있고 선거법 위반, 거짓말 2가지 한 게 다 지금 방송분이 다 있는데 무슨 이게 무죄가 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이재명 말대로 아무렇게나 구형하는 겁니까? 검찰이 아무렇게나 구형을 하면 그 재판에서 검찰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구형을 했는데 그게 만약 크게 뒤집어지면 검사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아무렇게나 구형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구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사법 시스템은 꽉 짜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검찰이 뭐 보복 수사를 하고 싶고 이 과장해서 구형을 하고 싶어도 판사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타격을 입습니다. 뻔하게 그걸 다 아는 검찰이 그런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근거가 되고 증거가 있으니까 2년 징역형,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깎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 엄중하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죄라는 겁니까? 민주당 지금 뭐 갖가지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는 16일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이 혐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재명의 지금 거짓말은 뭐 무죄다. 이런 주장을 지금 토론회를 열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정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위정교사 성립 요건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겠다. 위정교사도 무죄다. 뭐 막 이런 주장을 그냥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겁박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뭐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고 김민석을 본부장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준비를 한다.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입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은 입에 올렸습니다. 끌어내려야 한다. 3번씩이나 하고도 탄핵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럽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두려웠습니다. 이재명은 밑도 끝도 없이 또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구나. 특검법 주장하다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탄핵을 주장하는구나. 국민들의 외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탄핵은 말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뭐 곧 정권 교체가 되는 것처럼 민주당이 곧 집권을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떠들고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해야 일단 개딸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만이라도 묶어둘 수가 있다. 뭐 위안이라도 줄 수가 있다. 다음 달에 이재명 1심 중형이 선고가 되면 이재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 저 이재명을 믿고 어떻게 가겠느냐. 뻔하게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소위 막판 이 난동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재명, 문이조, 조국, 문재인 이걸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뭐 문재인과 조국은 정치적으로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조국은 문재인은 정치적 고향을 부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조국을 부산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다. 당정 갈등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의료 대란 부분과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한동훈이 금정 이 구청장 금정구를 10시간 가까이 걸었다. 또 아마 한동훈이 부산을 가야 될 겁니다. 16일 전에 또 가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를 만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 시민 전체에게 호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나오겠느냐. 해법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의료대란 부분이나 김건희 여사 부분을 그대로 지금 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더 골마 터지고 더 문제는 커진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 다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대목에서 한번 접고 가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이 문제를 한번 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뭐 상당히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은 사과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내려놓겠다. 원점에서 지금 협의를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았을 걸. 결국 한동훈이 이야기한 여야 의정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선 때 약속을 했던 자중한다.
이라는 부분, 자숙한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의혹 부분은 이게 기소를 하는 것이 한번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느냐. 그 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그 뭐 대통령실에 한남동 인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인맥,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보통 7명 정도 지금 꼽힙니다. 이건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한다.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동훈이 제안한 이 해법대로 가게 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독대를 하겠다라고도 했고, 이 독대를 하는데 이제 해법을 어느 수위로 정하느냐라는 건 남아 있습니다. 독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법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 김건희 여사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대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의료대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수위를 조정하고 조심합니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모든 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이 해법이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뭐 한동훈 끌어내리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한동훈이 옳다라는 걸 지금 당원들이나 많은 지금 보수 우파의 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쪽으로 거의가 그렇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마찬가지고요. 뭐 절대로 의사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정부 측에서 그러다가 사과도 다 했습니다. 또 뭐 내년도 지금 정원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걸 지금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 그 선까지 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지금 한동훈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하고 제2부속실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게 사과만 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인적 쇄신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상당 부분 강도 높은 해법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상당히 결심을 하고 있고 이 역학관계입니다.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금은 뭐 이재명의 난동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저 특검 탄핵 공격, 이재명의 저 난동질을 국회에서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뭉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쪽으로 해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짚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를 외면하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하는 이 해법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이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윤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알고 상당 부분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보다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국정에 대한 해법에 좀 힘을 실어줄 때다. 특히 그걸 부산 금정구청장, 금정 주민들이 해야 되는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문 2조 심판, 굉장히 중요한 재보궐선거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소 실망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조금씩 풀어져 갈 것이다. 지금은 문 2조 사법 처리, 문 2조 구속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특히 부산 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금중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이건 문 2조 심판, 한동훈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